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시장 오늘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하루입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좀 했고요. 일부 말아 올리기는 했어도 이 장 초반에 급락이 꽤 아팠던 하루였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장은 관세 우려와 미국의 나스닥 하락, 그리고 많이 오른 지수에 대한 차익 실현,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통과 시한을 앞두고 재료 소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큰 하락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장은 참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수 레벨이 이 평시 기준으로 다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 것도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가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촉매가 나와줘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디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잘 통과되어서 우리 국내 주식에 더 큰 훈풍이 불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국내 주식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수요일에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에는 우리 주태영 전문가님과 함께 이 선물 같은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방송. 자, 마켓디너 주태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더워졌지만 오늘도 시원한 파란색 넥타이를 하시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네, 이 파란색 넥타이는 지수가 조정이 나올 거를 미리 예견을 하는 그런 넥타이로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등이 나온다면 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서 여러분들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어디까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우리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주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늘 이렇게 차트에 여러 가지의 줄을 그어가면서 차트 마스터라는 닉네임도 가지고 계시고 주파이더맨이라는 닉네임도 저희가 좀 붙여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전문가님 맞죠? 네, 주파이더맨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래 지수가 올라가서 어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지, 어떤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게 우리들이 또 궁금한 그런 그래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 날 주태영의 주식사 삶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건데, 자, 위에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다우지수 말씀을 드릴 때 그 M자형 차트, 자, 그렇게 똑같이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따가 코스피 200 선물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이런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차트하고 똑같이 오늘장 30분 봉으로 그렸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M자형 차트는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그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 고점하고 그은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영어 대문자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그 후에도 크게 하락이 나왔죠. 자, 주태영의 주식사 삶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우지수는 윗저항선을 찍고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예시까지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저항선 라인을 딱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림을 한번 보세요. M자를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자, 밑에 있는 지선을 다 알려드렸어요. 자, 현재 구간을 한번 볼게요. 자, W자 역헤드인 숄더 우측 어깨 라인까지 그리고 나서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건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어떤 그림이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살짝 조정이 나올 거라는데 이 다음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이 그림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윗저항선까지 가고 그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변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이런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갈 때 특히나 이런 저항선들 연결된 이 추세의 저항선들을 돌파를 하면 윗저항선을 가고 그 윗저항선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하고 또 양봉이 나왔죠.
위에 있는 저항선이 45,000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 이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과거 고점 라인과 연결이 된 그 추세 저항선을 지금 찍으러 간다.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지 전 세계 증시나 특히나 이제 코스피 지수 위로 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어제 장에 다우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장이 또 떨어진 이유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가면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는 그 지선들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반대로 저항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선들을 찍으러 내려갈 때는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풋옵션을 잡아야죠. 왜냐하면 2390포인트를 찍으러 가면서 하루 만에 이렇게 670%까지 또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을 봤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장 같은 경우에 위에 올라가서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지수 하락을 나올 때, 자, 주식을 계속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지선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고 거기에서 매물을 담거나 아니면 그 지수 조정분에서 풋옵션을 잡아서 이 현물에 대한 손실금을 메꾸는 그런 수익을 우리는 또 챙겨야 합니다. 자,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날 제가 주식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신대가 방송이나 주식클래스 방송이나 그리고 주태영의 주식사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매수점이 오는 걸 보였을 거예요. SKC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지선을 딱 찍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고 그런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지수 조정 시에 물을 탈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신규 종목 그런 지선 라인에 오는 종목을 또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나와서 내려와서 반등이 나오는 239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죠. 이런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제가 알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 그대로 이어놓으면 그 라인에서 찍을 때마다 메이저, 웨이나우 기관들이 거기에서 현물도 올리고 선물도 올렸어요.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 지수 관련주들 매수 잡아야 되고 콜옵션 매수 잡아서 또 수익으로 창출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쌍바닥으로 내려올 때 2390포인트에서 W자 반등이 나올 것도 그대로 예견을 해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 마켓이너의 주태영 전문가는 위에 있는 저항선들만 많이 아는 것 같아. 다우지수 차트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차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저항선을 알고 대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현물 가지고 있는 거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 많이 하면서 풋옵션을 잡아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풋옵션을 잡아야 하겠죠. 위에 있는 저항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저항선을 찍고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우지수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M자를 그릴 때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M자를 그리기 전에 이 이마자리를 만듭니다. 이거 M자형 이마자리라고 하는데 흔히들 단기 쌍바닥 자리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이 나오지만 그 끝은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 한번 볼까요?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자, 이거 지수 관련주들 비중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떨어질 때 제가 주택의 주식사삼에서 이제 주식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물을 타야 될까요? 물을 어디서 타면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럼 코스피 지수가 여기까지 조정이 나올 때 현물도 같이 조정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조정 나올 때 우리 풋옵션으로 많이 대응을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또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는 날 야간장에서도 풋옵션을 잡아서 그 다음날 이 갭이 크게 발생을 내려와서 2100% 21배의 또 수익을 또 챙겨드렸는데 이런 밑에 있는 지선에서는 또 매수를 해야겠죠. 지수 관련주들 콜옵션 또 매수를 잡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기가 지선인지 마케디너 주태영 전문가하고 어떻게 알아? 당신이 메이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저는 저항선도 알려드리고 있지만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코스피 지수 저항선도 알려드리지만 이제 현물을 사야 할 때 그리고 콜옵션을 잡아야 할 때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 나오는 날 갭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이 갭. 이거를 매꾸로 올라간다고 이 코스피 지선은 이제 저점 라인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최저점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야간장에서 제가 415콜 드린 거 4,300%, 43배의 수익을 하루 만에 드렸죠. 자, 어디가 지지선이고 저항선인지 다 알고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10분봉입니다. 1봉이 아니에요. 코스피 최저점 지지선을 찍었을 때 밑에 제가 콜옵션 매수를 드려서 2만 원까지 매수를 드려서 2만 5천 원서부터 2만 원까지 매수를 드려서 이렇게 4,300%, 43배를 하루 만에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적은 금액으로, 옵션은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언제나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상승,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특히나 이런 위에 올라가면 M자형 차트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저항선 찍고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마 자리예요. 자, 코스피도 이마 자리 만들었다 그랬죠. 다우지수도 이마 자리 만들었다 그랬죠. 자, 30분봉으로 봤을 때 이마 자리를 만들고 올라간다는 거는 위에 올라갔을 때 다시 조정이 나올 때 누가 매수를 받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받아요. 그렇게 넘기려고 지수를 급등이 나온 겁니다. 자, 거짓말 같죠? 이런 경우는 많이 생성이 돼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이거는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또 콜옵션 매수를 드려서 여기서 또 반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과거 저점 라인과 잘 보셔야 됩니다. 과거 저점 라인과 고점 라인을 연결을 하면 여기에 최고점 라인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주태영 전문가 패밀리는 여기 위에서 저항선이 어딘지도 알고 415풋을 잡았죠. 자, 그렇게 또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또 큰 수익을 오늘 전량 청산을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30분봉 그림을 볼게요. 이거 왜 봐야 돼요? 자, M자형 차트가 현재는 완성이 됐어요.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고양이 이마, M자 이마 그림을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왔어요. 뭐예요? M이죠. 자, M이야. M이가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맞습니다. M자가 제일 무서운 차트고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잡기에 이만한 차트가 없죠. 자, 오늘 장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도 우리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쵸? 이 파란색 저항선. 그대로 이어오게 제가 미리 또 그어놔서 여러분들도 계속 보여드렸어요. 주태영의 주식사삼에도 보여드렸고. 이런 라인을 최저점 삼아서 올라왔는데 오늘 어디에서 끝났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끝이 났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단기 조정을 한번 예고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장에 외인들은 410풋, 410풋을 2.0에 잔뜩 물려 있어요. 왕창 물렸죠. 이게 1.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외인들은 지금 풋옵션에서 물려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위아래로 이제 나오면서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거 오늘 이제 방송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 내일장 선물 매도, 만약에 갭상승이 나면 어디에서 선물 매도를 해야 되고, 풋옵션, 거기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것도 오늘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내일장 대응할 수 있게,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거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웠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더워진 오늘도 정확하게 코스피 200 선물까지도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잘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M자형 차트를 보는 눈만 길러진다 하면 이렇게 전문가님처럼 같이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도 방송을 볼 때는, 방송을 하고 방송 볼 때는 정말 나도 이젠 좀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 선물은 마음속 안에 극강의 변동성 때문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되나요, 전문가님? 자, 옵션 급등락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옵션은 큰 금액으로 하면 손가락이 떨려요. 그래서 진짜 마우스 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여기 클릭을 해야 되는데 클릭을 못해요. 손이 떨려서. 큰 금액으로 하면 신법이 무너집니다. 근데 적은 금액,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신법도 잡아가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아까도 그 코스피 지지선 찍었을 때 315콜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큰 수익 난 거, 4,300% 수익 나는 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3,800% 그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극강의 변동성이 일어나는 그런 종목들을 옵션은 적은 금액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봉 차트인데 화수목금 그래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있어요. 0.01 천원이었습니다. 자, 이 1,000원짜리가 8월 5일 날 이 340분 그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날 지수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 기준으로 155만 원, 종가상 83만 원까지 올라간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하실수록 유리해요. 신법도 잡기 편하고. 자, 과거에서부터 밑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까지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한 후에 팔라인을 만들고 쭉 내려왔죠. 헤드앤숄더의 특징은 오른쪽 팔라인은 급하게 하락이 나오고 역 헤드앤숄더는 팔라인이 위로 쭉 뻗습니다.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헤드앤숄더는 하락 차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캐치를 한다면 지수가 한번 조정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위클리 340분 같은 경우에 고점 기준 155만 원. 와, 우리 이거 100만 원 투자했으면 얼마예요? 15억 5천이 됐죠. 근데 이런 건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얼마예요? 우리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종가상 83만 원까지 올라간 그 그림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상방 포지션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지수가 올라갈수록 주식도 올라가고 콜옵션도 올라가고 선물 매수 상품이 올라갑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 하방 포지션이 있습니다. 풋옵션도 하방 포지션이 있어요. 이 하방 풋 옵션 매수 상품을 여러분들 잡게 된다면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이 풋옵션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라인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이렇게 막 천천히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상한가 가는 종목들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거보다 두세 배 빠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같은 경우에 막 움직이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주 정신없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 매매창 보면 어때요? 수량 적고, 매수가 적고, 나 이거 수량하고 이런 거 매수가 바꾸고 싶은데, 정정 주문, 취소 주문, 원주문 번호 찾아서 다시 넣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식도 그런, 이런 스피드 매매창이 있는 증권사가 있지만, 이런 증권사에는 선물 스피드 매매창, 옵션 스피드 매매창이 이렇게 있어요. 자, 선물을 누르느냐, 여기에요. 콜옵션을 누르냐, 풋옵션을 누르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선물 매수를 했을 때, 청산도 걸어요. 근데 손절도 걸어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취소를 하고 싶으면 우리 주식 매매창 보면 어때요? 취소하고 원주문 번호 다 해야 되고, 스탑로스 들어가서 몇 프로 손절 걸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 창에서 한 번에 다 이렇게 클릭만으로 될 수가 있고, 취소를 하고 싶다. 이거 전체 취소 버튼, 요 버튼만 딱 누르면 전체 취소가 포지션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선물 옵션 너무너무 빠르죠. 자, 어떤 날은 1.0 10만원짜리가 바로 30만원까지 막 쫙 치고 올라가는데 그거 언제 전경 주문하고 있어요? 이런 스피드 매매창이 필요합니다. 자, 옵션도 이런 콜옵션과 풋옵션 마찬가지 위에 있는 이 라인들, 자, 선물을 할 것이냐, 콜옵션을 할 것이냐, 풋옵션을 할 것이냐 있어요. 그리고 날개를 펴서 그 행사가를 골라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매수를 볼 때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0만 원 넘는 거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 이하짜리를 좀 하시라고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그런 게 나중에 수익을 볼 때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2.0 이상 되는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 이상 되는 거를 매수를 잡았어요. 그리고 쭉 올라갈 때 이거 드래그해서 쭉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청산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예요? 밥 먹으러 가죠. 그쵸? 차 한잔 마시러 가고 물 마시러 가고,
근데 2.0짜리는 손절 그런 큰 금액 상품을 대응을 할 때는 손절을 꼭 걸어야 되는데 이 손절 라인을 안 풀고 이거를 취소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수 조정 시에 뭐 해야 돼요? 콜옵션 잡았을 때는 이게 매도 쪽에 스탑 걸어놓던 게 잡히게 되죠. 옵션 매도 포지션이 잡히대요. 콜 같은 경우는 콜 매도 포지션이 잡히고 풋 같은 경우에는 풋 매도 포지션이 잡히대요. 그거는 수익이 한정이 되어 있고 손실이 무한돼요. 그래서 증권사에 꼭 전화를 하셔서 옵션 매도 상품을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입니다. 꼭. 자, 이렇게 옵션 대응 자리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드릴지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같은 경우에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적은 금액으로 물을 타지 않고 행사가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법,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옵션 매도 상품을 막아달라고 증권사에다가 꼭 전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임하시면은 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선물 시장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옵션이 너무 마음에 좀 부담으로 남아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좀 이 원래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우리 방송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제 방송 후반에 또 알려드릴 건데 이런 선물 자리나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 선물 자리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선물 매도 포지션, 밑에서는 또 지지선에서는 선물 매수 포지션과 또 콜옵션 이런 걸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옵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식하듯이 옵션을 하셔서 그래요. 자,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15콜을 잡았어요. 2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잡았는데 이게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프리미엄이 깎이겠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의 분들은 이거를 물을 타요. 이 350콜 물을 타요. 지수가 조정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옵션은 물을 타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주식처럼 대응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샀는데 조정이 나와. 그럼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지선이 온 SK하이닉스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대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시죠? 지수 조정 시에 345콜을 차라리 밑에서 줄어들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2.0짜리가 0.3, 3만원까지, 20만원 차이가 3만원 갈 때까지 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휴지가 됩니다. 자, 행사가를 바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풋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350 풋을 샀는데, 자, 지수가 반등이 나면은 이게 프리미엄이 깎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 355 풋을 나중에 저항선 갔을 때 다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그 윗저항선 갔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같은 행사가에 물을 타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 억대 단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 여기 10% 써 있는데 아닙니다. 1,000만 원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하 금액만 대응을 하세요. 충분히 그 돈으로도 지수 조정 시에 현물 손실금을 메꾸고 나서도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웨인아웃 기간도 실제로 이렇게 해지를 걸어요. 오늘도 웨인 410풋 2.0에 잡아서 신나게 물렸죠. 반토막 넘게 났어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좀 조정이 중입니다. 자, 웨인이 내일 어떻게 나올까요? 기관하고 오늘 협의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기관이 또 양보라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내일 또 한번 제가 주태영 패밀리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의 행복을 담보로 베팅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왜 써놨냐면, 밑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대응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그 다음날 2천만 원, 4천만 원이 됐다.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이게 2억도 되고 4억이 될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응하시는 분, 자,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 수익이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팅 금액이 점점 커질수록 심법이 무너지고 손이 떨려요. 마우스 클릭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에 계엄령이 발생한 그날, 자, 외과 풋이 4,800%, 당일내요, 당일날. 자, 7,300%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풋옵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거나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해지를 걸어서 여러분들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런 지지선 라인이 깨지면 저항선으로 바뀌고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자, 이런 지지선이 깨지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상황에서 음봉으로 내려오고 이날 30분봉입니다. 종가에 저런 식으로 찍고 끝이 났어요. 오늘장과 비슷한 그림이에요. 오늘장 30분봉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 제가 그래서 0.30서부터 0.20 자, 25,000원까지 잡힌 게 그 다음날 급락이 났죠. 풋옵션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특히나 지수 급락이 나올수록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상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330분 같은 경우에 제가 25,000원, 0.25가 25,000원이에요. 25,000원에 매수를 드린 게 고점이 얼마인가 볼까요? 7.86, 78만 6천원입니다. 하루 만에 3,000%가 넘게 올라간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0만 원을 잡았더라면 300이 되겠죠. 큰 금액이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해지로 수익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30분봉 예상도를 한번 볼게요. 이거 오늘자 마감 그림입니다. 오늘장 마감 그림의 위에는 저항선을 끝났는데 지금 야간 선물 시장 414.05 자, 1.05 포인트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외인이 미는 게 아닐 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들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양복 올라왔을 때 외인들이 급하게 밀어버렸어요. 410풋을 2.0, 20만 원에. 지금 잔뜩 물렸죠. 지금 올라와가지고 종가상 전 10만 원 아래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물렸단 말이에요. 반토막이 넘게 났어요. 자, 외인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내려서 한번 수익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자, 그 상황에서 만약에 갭상으로 올려버렸어요. 기관이 갭상으로 올려버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들 오늘장 저항이에요. 이거는 제 주택형 전문가 패밀리한테도 알려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 오늘 찍었어요 라고도 알려드렸는데 이 라인들을 그대로 가면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저항대였다 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 찍었는지 알겠는데 내일장 올라오게 되면 이 라인이 저항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개파락시 요게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는 꽃놀이피겠죠. 왜냐하면 410풋을 엄청나게 물려 있어요.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개파락이 나온다면 우리는 뭐를 주시를 해야 되느냐.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하나 쭉 연결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요 라인에서 또 반등이 나왔었지만 이 라인을 한 번 더 찍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 뭐예요? 이렇게 되면 W자 반등이죠. W자 반등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자, 외인이 풋옵션 청산하고 자, 기관이 콜옵션 데리고 가서 위에서 청산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M자형 차트는 벌써 완성을 한 상태고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이 어디까지 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어디에서 콜옵션 잡아야 되고 선물 매수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에서 잡아야 되는지 이따가 방송 후반에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 꼭 고정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지옥의 문을 열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의 행복을 담보로 하면은 안 되는 것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오늘 30분 봉으로도 갭상 그리고 갭하락 이렇게 두 가지의 플랜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M자, W자 차트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우리 마켓위너 방송 다시금 보시면서 주파이더맨과 함께 차트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주태영 파트너님과 함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트를 보면은 이 추세선을 보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지받고 있는지 저항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전문가님의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다우지수를 봐더라도 저항선을 돌파를 해서 일봉이 하나 생긴 다음에 그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선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보이시죠? 빨간색 화살표.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이런 라인에서는 우리 매수를 봐야겠죠. 콜옵션이나 이런 선물 매수 포지션 이런 데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위에는 정상까지였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가 문제예요. 이 저항선이 어디인지 알겠는데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따라 들어가야 돼요? 절대 안 되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라인을 저항선이 지선을 바뀌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 보는 거 좋은데 여기 조정이 나오면 왜 조정이 나오지? 물 타시는 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뭐가 돼요? 저항선이 되죠.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M자형 차트를 그리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 하나만 설정을 해놨더라도 내가 밑에서 콜을 잡았는데 위에서 풋옵션으로 스위칭, 선매도로 스위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안 걸어놔서 이 수익을 못 받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런 M자형 차트가 진행이 되면 우리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 뭐 해야 되죠? 그렇죠. 홀딩 해야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 풋옵션 그렇게 제가 홀딩을 한 겁니다. 자,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는 이 그림 1분봉, 5분봉, 10분봉 아니고요. 하루에 하나 생기는 일봉 그림이에요. 어떠세요?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잡았다면 풋옵션 대박 수익이 났겠죠. 자,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 두 번을 찍으면 이건 M자형 차트가 예상이 되면 뭐 해야 돼요? 풋옵션 잡고 계속 버팅겨야죠. 자, 이건 테슬라 차트인데 테슬라 풋옵션을 대응을 하신 분들은 최고의 자리였다. 왜냐하면 과거 고점서부터 이어온 그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뭐예요? 또 M자형 차트죠. 자, 이거 M자형 차트제 다우지수, 코스피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M자형 차트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선 뭐 해야 돼요?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잡아야 계좌가 아주 뚱뚱해지겠죠. 위고비 맞을 것처럼 뚱뚱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자, 주택의 주식사 3에서도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나서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테슬라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 테슬라 조정이 나오는 것도 나오면서 요즘 테슬라는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매수점도 알려드렸어요. 그거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저항선 찍고 나서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는 이런 차트를 주식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조심을 해야겠지만 특히나 이런 라인 찍으러 급등이 나올 때 한 2% 3% 먹겠다고 따라들 하시는 분들 있죠. 콱 물리는 거예요. M자형 차트는 콱 물리는 거예요. 저항선 하나만 미리 그어놨더라도 저기가 저항선이구나. 차라리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삼다면 위로 올라가겠지만 맞고 조정이 나오는데 이 저항선 밑에서 매수를 본다? 저는 끔찍합니다. 자, 옵션 대응 자리도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윗저항선이 어딘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자, 목표점도 알려드리죠. 위에 있는 저항선 추세선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330풋은 185.71% 수익을 여러분들 챙겨드리고, 자, 목표 수익을 위클리 335풋도 가면서 30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러면 저항선에서만 이 사람은 풋옵션을 계속 주나? 아니, 진짜 이런 라인들에서는 한번 잡아볼 만한 라인에서는 글쎄 풋옵션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프리미엄도 적고. 제가 335풋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풋옵션 매수 드리고 10분 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나오면서 매수 드리고 10분 만에 160% 상승이 나오고 이날 고점이 23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30% 수익도 상한가도 대단한 건데 230%? 근데 옵션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그거 뭐
이 현상 같다고 좋겠네. 딱 이 표현밖에 안 나와요. 자, 더 큰 수익을 얻었던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자리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선물 매도 드렸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헤드앤숄더로 올라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종가로 끝났는데 제 신대가 방송에서 다시 올라가면 우리는 선물 매도 포지션 풋옵션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다시 내려오면 M자형 차트가 되죠. 그러면 M자형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내려갈 때 제가 목표치를 들으면서 여러분을 또 수익을 또 창출시켜 드린 겁니다. 자, 이거 저번 주 방송에서도 제가 선물 매도 포지션 개파락 시에 한번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라는 그 라인들도 그날 갭으로 내려오진 않지만 뚫고 내려오면서 그 저항선을 찍고 7포인트가 선물 7포가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선물 7포. 그것도 만기일 날. 자, 이렇게 풋옵션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한번 또 233%의 수익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루만 해도 10분 봉이에요. 300% 수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봉이 두 개 생겼죠. 8시 45분에 선물 옵션장 시작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300%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상한가를 10번 먹어야 300% 수익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 풋옵션 드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는 날, 그날 밤에 여러분들에게 0.40에서 30까지 매수를 드렸어요. 3만원까지 매수 드렸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오면서 2100% 상한가 몇 번 먹어야 돼요? 자, 그 7번의 상한가를 먹는 그런 그림들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풋옵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콜옵션도 드려요. 코스피 지수 최저점 라인을 자, 방송 경제방송 그 전문가들 보셨겠지만 자, 조심하자라고는 얘기밖에 안 했죠. 저는 그 밑에 있는 지선 코스피 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고 315콜 매수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5,000원서부터 2만원. 요 5틱 사이에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만원까지 잡히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4,300%가 넘어가는 상승이 났습니다. 아침 장, 이거 1봉 아니라 10분봉이에요. 딱 시작하자마자,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3,800%로 시작을 했습니다. 38배. 100만원이 3,800만원 수익으로 딱 시작한 거예요. 이거 10분봉이에요. 8시 45분에 시작한다 그랬죠? 8시 55분에 벌써 4,300%. 자, 100만원 투자했다면 4,300만원이 된 거예요.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 대응했을 때도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이 큰 종목들을 여러분들 억대 단위로 잡았을 때 이 100만원 이하 금액만 대응을 했더라도 10만원어치만 잡았어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물 옵션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400풋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도 드리면서 그 다음날 바로 470%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왜 수익이 아니라 상승이냐? 목표가를 4.0 드렸거든요. 이 4.0. 4.0 얼마예요? 40만원. 자, 이거 제가 4.0을 드렸는데 3.99까지 찍었어요. 한 틱을 안 찍고 매니저 제 방송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한 틱을 좀 찍어주지 안 찍어서 지금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도 여러분 적은 금액으로 대응을 했을 때 이렇게 이건 10분봉에 몇 개가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적은 금액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런 수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금액이 들어가면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400% 이상 못 드세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런 저항선 라인에서 풋옵션을 잡아서 큰 수익을 드리고 지선에서 제가 여러분들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시라 그랬죠. 그런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주식 방송을 할 때는 여러분들 미리 매수를 드려요. 시가 매매 이런 거 안 드리고 정확한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가 매매 드리면 아침에 이제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면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가 지지선들인지
몰라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밑에 있는 지선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또 매수를 드리니까 또 제 방송 많이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고비를 맞아야 할 만큼 뚱뚱한 계좌를 원한다 하시면은 우리 주태영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방송 끝에서 알려줄 거야 했던 그거 알려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전문가님? 준비됐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주시죠. 자, 이 계좌의 위고비. 와, 이게 뚱뚱해지면은 이제 위고비 맞기 전에 아이들이 자꾸 돈을 달라고 하죠. 자, 저는 이런 위에 있는 계좌 일단 뚱뚱해지는 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일의 선물 매도 포지션 자리, 그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장을 시작하면서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자, 과거를 보더라도 이런 저항대 라인에서는 지속해서 찍으면서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N자 그림을 만들고 나서 올라왔는데 혹여나 지금 외인이 지금 콱 물려 있어요. 410풋에 반토막 이상 나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올릴 건데 하면서 갭상이 나오게 된다면 자, 풋옵션 잡았던 외인들 머리가 많이 아파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외인들이 또 한 번 밀 거예요. 왜냐하면 410풋 치고 잔뜩 물려 있거든요. 2.0에. 그러면 이런 저항선에서 막 밀려고 막 하면서 기관하고 또 협의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자리 한번 보죠. 418.0510이 저항선이에요. 내일 갭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위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나서 지금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도를 그려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에서 매도를 잡고 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 라인들이 있어요. 과거의 이 라인입니다. 지선. 과거 지선 라인들이 계속 연동이 됐는데 오늘 그 라인을 저항선에서 찍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갭상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가 뭐가 돼요? 단기 지선이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415.30이나 20 정도 되는 그 라인들인데 이 라인을 지지를 하고 다시 M자형 차트로 윗저항선을 다시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겁먹지 말아야 한다. 이 저항선을 다시 찍고 M자형 차트로 내려오는 걸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면 이 지선을 깨고 내려가는지 우리는 보면서 깨고 내려간다 싶으면 우리는 목표점을 잡아야 합니다. 목표점 얼마일까요? 자, 410.70 드릴게요. 410.70. 밑에 있는 지선인데 이따가 제 매수 자리에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 418.0510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아보시고 자, 목표치 410.70 손절 10틱 걸고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저항선 라인들도 물론 있지만 깨고 내려가서 다시 저항으로 바뀐 그런 그림에서는 우리는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한번 대응을 해야겠죠. 자, 선물 매수 자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 410.7065에 오면 한번 매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 또 메이저가 또 밑에 있는 지선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연동이 되는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이 410.7065입니다. 자, 요 라인이 우상향 지선이에요. 그게 뭐예요?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살짝 올라갈 거예요. 사실은 밑에 있는 지선은 410점, 내일 개파락이 나오고요. 410점, 한 3040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30분 봉이 하나, 두 개 생기면 수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410.7065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났다. 개파락이 나왔다. 갭이 어디에서 생기느냐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 아래에서 이 구간에서 생기게 될 경우 단기 저항선 삼아서 빠지는 그 구간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라인들은 과거 고점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구간이었어요. 그 구간을 오늘 여기 올라왔을 때 외인들이 이 선물 저항에서 410풋을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이거 봐라, 우리하고 협의도 안 하고 여기서 풋옵션을 때려박네 하면서 여기에서 이 단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개파락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밑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 단기 저항선을 삼고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그림이 W자 반등이 나오겠죠. 자, W자 반등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또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반등이 날 때 저항선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오늘 종가 자리, 요 자리에 연결된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연결을 하시면 이건 여러분들 내일장의 저항 자리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아실 거예요. 요런 라인들을 또 찍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2차 저항, 그리고 위에 오늘자 저항선을 찍고 빠졌던 이 라인이 3차 저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W자 반등 그룹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은 큰 반등이 나오겠고, 내일 만약에 갭상승으로 올라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W자 우측 하단 쌍바닥 라인을 찍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풋옵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을 대응을 해야겠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시작해서 W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매도를 본다 안 본다? 보면 안 된다 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W자 반등으로 올라와서 옆에서 여기를 이제 기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W자 반등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지선 먼저 찍으면 위에 있는 저항선에 대응하지 않고 위에 갭상으로 올라가면 매도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위에는 저항선 자리라고 무조건 패버리고 뭐 저기 옵션 풋옵션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매수가 한번 보죠. 410.7065 목표가 얼마예요? 418.05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표가예요. 파란색 저항선 아셨죠? 여기가 목표가예요. 자, 그리고 순절 열티 것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옵션 자리입니다. 자, 파생의 거디 옵션 자리 415.00 풋옵션이에요. 이거 오늘 야간장에 잡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장이 시작을 하고 갭상승이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움직일 때 계속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뭐 이런 장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프리미엄이 깎여서 410풋이 0.7에서 0.6 7만원서부터 6만원까지 오면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고, 자, 1차 목표치 2.0입니다. 얼마예요? 20만원. 그리고 2차 목표치 4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찍었어요. 410풋을, 415풋을 여기서 잡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큰 수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들 깨고 내려간다면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10T 걸어두시는 것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열심히 강의 나눠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케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